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은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곧 엄마가 되는 경기도 부천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꽤나 긴 난임 기간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시험관 시술도 하고 유명하다는 지방 한의원에 가서 약도 지어 먹어보는 등 할 수 있는 건 전부 해봤는데 잘 되지 않았었죠. 살면서 어지간해서는 뜻대로 이루지 못한 일이 별로 없던 저였는데 생명은 제가 바란다고 쉽게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했고 이젠 포기해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이렇게 감사하게도 아이가 찾아왔고 아이를 품고 있던 그 시간 동안 저는 매일이 기적 같은 날이고 또 신비로운 일상이었는데요. 그것 말고도 제가 경험한 기적 같은 일이 또 하나 있어 이렇게 사연을 써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연을 쓰게 된 목적은 따로 있어요. 제가 제 남편 자랑을 좀 하고 싶어서 쓰는 거거든요. 저는 장담컨대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은 세상에 1%도 되지 않을 거라고 자부해요. 그만큼 저희 남편은 저에게 최고의 남편이고 저희 엄마에게 최고의 사위인데 원래 사위 사랑은 장모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저를 빼고도 저희 엄마와 저희 남편 사이는 누가 보면 아들이랑 엄마 아니냐고 할 정도로 돈독하고 아름답게 그지없는데 지금부터 저희 남편과 저희 엄마의 사연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솔직히 저는 꽤 오랫동안 친정엄마를 미워한 딸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의 엄마로 하여금 폭삭 망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돈도 돈이지만 엄마가 친 사고에 아빠가 밤낮으로 그걸 수습하기 위해 일을 하시다 사고로 하루아침에 돌아가시는 일이 일어났고 그 충격으로 저는 이 모든 일이 전부 엄마 탓으로 생각됐는데 그래서 엄마 곁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또 가뜩이나 마음이 약한 엄마는 저를 볼 면목이 없다며 서운하다 표도 내지 못하고 마치 죄인처럼 지내시기도 했는데 그래서 더 어린 마음에 엄마를 용서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엄마의 마음, 엄마의 사정 따위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 그 미움과 원망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엄마를 공격했는데 엄마는 그런 공격을 받아도 마땅하다 생각했어요. 저희 엄마가 젊어서부터 마음이 약해 사기를 잘 당했는데 그게 나이를 먹어도 고쳐지지 않았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살면 남에게 그토록 이용만 당하는 건지 어릴 때부터 무슨 보증을 잘못 썼다고 난리가 나고 또 누가 이름만 적어주면 된다는 꼬임에 만져보지도 못한 거액의 빚을 지기도 하다. 또 한 번은 돈 버는 일이라고 꼬임에 넘어가 다단계도 했었는데 그때 저는 어린 마음에도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기꾼이 있다는 걸 몸소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엄마는 깊은 죄책감에 힘들어했는데 아빠는 그런 엄마를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셨죠. 다 괜찮다고 자기가 알아서 수습할 테니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엄마를 달래주셨는데 저는 그런 아빠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화를 냈죠. 네 엄마가 착해서 그래. 원래 아무것도 모르는 부잣집 애기씨였잖아. 아빠 만나서 외갓집에서 쫓겨나고 그래도 아빠랑 너만 보고 산 엄만데 수정이 네가 엄마 좀 봐줘라. 사정이 딱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걸 어쩌니. 아빠도 엄마의 그런 온화하고 착한 마음에 반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할 수도 없잖아. 아빠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 그리고 그 돈은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메꿀 거니까 우리 공주는 걱정할 필요 없고 하던 대로 공부 열심히 해. 아빠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저렇게 말하며 아빠는 늘 죽으나 사나 엄마 편만 드셨는데 그걸 보면 저희 엄마는 무슨 복을 그렇게 많이 타고났는지 전생에 나라를 여러 번 구한 사람이 틀림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우리 아빠처럼 말도 안 되는 맹목적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이가 또 누가 있겠어요. 자식인 저도 그렇게는 못하겠는걸요. 그러니 아빠의 사랑이 어떤 때는 경이로울 지경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말에 홀랑 넘어가 사기나 당하고 오는 엄마를 저는 아빠처럼 좋아하긴 힘들었죠.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엄마가 아닌 아빠 쪽을 많이 닮았다는 건데, 그래서 저는 절대 손해보는 일 따위는 하지 않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마지막으로 당한 사기로 집까지 날리게 된 우리 집은 하루아침에 2층 양옥집에서 반지하 단칸방으로 형편이 수직선으로 바닥을 찍게 되었는데, 한참 예민한 시절에 저는 불만이 크게 닿았어요. 오죽하면 저런 엄마라면 그냥 없는 게 낫지 않냐, 그런 못난 생각도 했었는데 그때가 제 나이 19살이었어요. 고3이라 가뜩이나 날이 뾰족뾰족하게 서 있는데 엄마라는 사람은 바보처럼 사기나 당하고 가족들을 힘들게 하니 그때는 그냥 집을 확 나가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리고 그 상황을 빠르게 수습하고 회복하려 했던 아빠는 거의 20시간 가까이 일만 하시다 퇴근길에 음주운전자의 과속으로 그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고 마셨는데, 그때는 저도 제정신일 수는 없었어요. 물론 저희 엄마도 그때는 큰 충격을 받아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까지 하시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쓰러진 엄마도 불쌍해 보이지 않았는데, 앞으로 내 인생에서 엄마를 용서하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누워있는 엄마를 보며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 저는 대학 진학도 포기한 채 서울 고모집으로 올라왔는데요. 아빠의 장례식이 끝나고 큰 고모가 그러셨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네 엄마 미워할 거다. 그리고 너도 네 엄마랑 같이 살다 네 인생 말아먹지 말고 고모집으로 와. 내가 내 동생 지키지도 못하고 요절하게 만들었어도 조카인 너는 내가 지켜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생각해보고 서울 올라오면 연락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막상 고모집에 들어가니 제 생각과 모든 것이 다르더군요. 저를 지켜주겠다는 고모는 결코 좋은 마음으로 저를 오라고 한 건 아니었어요. 거의 매일 저만 보면 저희 엄마 험담을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하셨는데 저를 무슨 욕바지처럼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대고 차마 엄마 편을 들 수도 없고 또 맞다고 맞장구를 칠 수도 없으니 엄마의 잘못으로 저까지 눈치를 보고 지내야 했는데요. 결국 반년도 버티지 못하고 그 집을 나오게 되었어요. 어차피 그때는 성인이라 그때부터는 저도 일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 1년은 고시원 고시태를 전전하며 일을 하고 돈만 모으며 살았는데,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 엄마와는 연락이 자연스럽게 끊어졌어요. 제가 서울에 오면서 전화번호를 바꾼 것도 있고 아마 엄마는 제가 고모집에 간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러니 잘 지내냐, 뭐 이런 안부 전화를 하고 싶어도 하실 수 없었을 텐데요. 그러다 계속 아르바이트만 하고 살 순 없어 취업에 유용하다던 컴퓨터 관련 자격증 몇 개를 따서 그 자격증으로 마침내 작지만 좋은 분이 많은 사무실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요. 남편의 첫인상은 나이에 비해 더 어른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제가 나이 차이가 좀 난다고 착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세상에나 저보다 4살밖에는 많지 않아 꽤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저는 그때 남편을 삼촌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 갑자기 너무 미안해졌고 남편을 볼 때마다 낯이 뜨거워 민망했는데 남편은 그저 허허 하면서 사람 좋게 웃었어요. 원래 남편 성격이 유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부모를 일찍 여의고 친척집을 전전하다 보육시설에서 자랐다는 걸 전혀 몰랐는데요. 겉모습과 성격만 봐서는 좋은 부모님 밑에서 여유롭게 자란 티가 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쩌다 우연히 남편의 그런 아픈 과거를 알게 된 저는 또다시 내가 사람을 잘못 봐서 실수했다는 생각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고, 그때부터는 어쩐지 남편을 대하는 게 무척이나 조심스러워져서 피할 때도 많아졌는데, 남편은 저와 사이가 멀어지는 걸 원치 않았는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저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주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벌써 그때부터 저를 좋아하고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때 난생 처음으로 남자한테 고백이라는 것도 받게 되었죠. 어찌나 수줍어 하던지 저까지도 마른 침이 꼴깍꼴깍 넘어갔는데 남편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기 있잖아. 사실 나는 연애 경험도 많이 없고 수정이 너도 알다시피 고아 출신이라 자신감이 많이 없어. 네가 나를 싫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혹시라도 그게 아니라면 우리 만나보지 않을래? 내가 가진 건 별로 없지만 수정이 너한테는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것만 주고 싶어. 이게 지금 내 마음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무슨 마음이었던 건지 남편이 자기가 고아 출신이라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싫었는데, 그래서 저도 아, 정말요? 근데 저도 오빠가 생각하는 것처럼 괜찮은 사람은 아니에요. 집이 유복한 것도 아니고. 사실 저도 친척 눈치 보다가 혼자 나와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생판 모르는 남에게 제 이야기를 한 건 아마도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 말을 듣고도 저도 자기랑 같은 처지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정말? 수정이 너도 부모님이 안 계셔? 라고 토끼 눈을 하며 물었는데 그때 잠깐 망설이다 하는 수 없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엄마는 계세요. 안 보고 산 지 오래됐지만 라고 저는 불편하기만 한 엄마와 제 이야기를 남편에게 조심스레 털어놓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참 말을 다 하고 난 후엔 민망하고 난감하기 그저 없었는데 이상하게 속이 참 시원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때는 남이 할까 무조건 제 과거는 숨기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저에게 괜한 관심을 갖지 않고 저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무언가 숨기고 사는 게 꽤나 불편했다는 걸 깨달았는데요.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게 들어준 남편은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는 얼굴로 더 멀어지고 서먹해지기 전에 엄마와 화해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엄마라도 있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다고 했는데 솔직히 그건 남편이 괜한 오지랖을 부리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때도 몸은 성인이지만 정신과 마음은 아직 10대의 티를 벗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의 그런 생각해주는 척 부리는 오지랖이 싫었는데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자기는 부모가 없으니까 잘 모르는 거지. 세상엔 없는 게 더 나은 부모도 있다고요. 하지만 이런 제 생각은 입 밖에 꺼낸 적이 없음에도 아주 오랫동안 제 마음에 박힌 가시처럼 아프고 엄마에게 미안했는데 나중에 엄마가 저와 떨어져 지내면서 많이 힘들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이 모두 떠났다고. 아빠에 대한 죄책감과 저에 대한 미안함으로 TV에 나오는 자연인처럼 모든 걸 다 버리고 혈혈단신으로 숨어 지내기도 했다는데 건강이 나빠져서 엄마의 막내 동생인 이모한테 SOS를 친 것 같더라고요. 그나마 외가 식구 중에 엄마가 유일하게 연락하고 지냈던 사람이 막내 이모였는데 이모는 이참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영영 딸 자식 얼굴도 못 보고 살 거라고 엄마한테 이를 악물고 살라고 했고 그날 이후 엄마는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이모와 반찬 가게도 차리고 나름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저를 찾으려 무던히 노력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고모가 네가 무슨 낯짝으로 네 딸을 찾아? 네 딸은 내가 잘 데리고 있으니까 관심 끄고 너나 잘 살아. 피 같은 내 동생 인생 그렇게 요절하게 만들었으면 너도 우리한테 죄인이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수정이 찾을 생각도 하지 말고. 라고 했다는데 솔직히 너무 화가 났어요. 그때는 이미 벌써 제가 그 집을 버티지 못해 나간 지 한참이 지난 후였는데 고모는 마치 그때도 저를 데리고 있는 것처럼 연락하지 말라고 했으니 엄마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연락을 해볼 생각도 못하고 그저 딸인 제가 자기를 찾아오면 돈이라도 지어줘야지 하는 마음에 악착같이 살았다고 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제가 집을 나왔을 때 엄마의 모습과 제가 다시 엄마를 마주했을 때의 모습은 정말 많이 달랐어요. 그때 이모가 네 엄마 고생 진짜 많이 했어. 하루 온종일 너만 생각하고 너만 걱정하면서 살았어. 그건 내가 보장해. 그러니까 수정이 너도 네 엄마 그만 용서해줘라. 이젠 네 엄마 순진하게 사람한테 속지도 않고 때도 많이 탔어. 라고 했는데요. 정말로 엄마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말을 하지 않아도 알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제가 남편과 연애 5년 후에 결혼을 결심하고 처음으로 엄마를 찾아간 날이기도 했는데 그땐 정말 떨려서 잠도 설치고 거의 뜬 눈으로 날을 새고 엄마가 있다는 곳에 가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어차피 시댁도 없고 저도 친정이라 할 곳이 없으니 결혼식은 생략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둘이 어디 경치 좋은 곳에서 셀프 웨딩 사진이나 좀 찍고 같이 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둘 다 고하면 모를까 나중에 저희 엄마가 알면 속상하다고요. 그래서 솔직히 내키지는 않았지만 떠나온 단칸방에 있던 그 동네를 시작으로 엄마를 찾아보게 되었는데 그다지 힘들지 않게 엄마가 있는 곳을 알 수 있었어요. 엄마가 언제고 제가 찾아오면 자기한테 연락 좀 해달라고 여기저기 자신의 연락처를 뿌리고 갔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일을 다 잊고 혼자 자연 속에서 살겠다고 다짐했을 때도 새끼인 제가 엄마인 당신을 찾을까 핸드폰만큼은 꼭 챙겨서 갔다고 했는데 그러고 보니 엄마의 연락처는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번호 그대로였죠. 그러니 제가 엄마와 연락이 닿은 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었는데요. 그렇게 근 7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엄마는 조금 낯설었어요. 겉모습도 그렇고 어쩐지 성격도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단단하게 느껴졌는데 이모 말처럼 사회 때가 좀 타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분명한 건 옛날에 물러 터지고 순진해서 사기만 당하던 모습보다는 훨씬 나았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저 역시도 고아 출신 남편을 엄마에게 소개해야 하는 입장으로 마음이 약한 엄마가 제가 사랑하는 남자를 너그럽게 봐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니 웬걸? 엄마는 저를 7년 만에 만나 벅찬 감동을 넘어 남편의 사연을 알고는 마치 수도꼭지가 고장난 것처럼 눈물을 멈추지 못하셨어요. 그러는 거 보면 사람의 천성은 절대로 변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뒤로 지독한 사위사랑이 시작되었는데 남편은 다시금 부모가 생긴 것 같다며 행복해했죠. 그러면서 장모님 말고 엄마라고 불러. 나도 평생 아들이 있었으면 했거든. 재준이 엄마 아들 하자. 아들 같은 사위 말고 진짜 아들 해. 라고 했는데 그때 남편은 감동을 했고 저는 발끈했는데요. 당연하죠. 엄마 때문에 저희 관계가 연인 사이에서 남매가 될 판이잖아요. 엄마, 말이 이상하잖아. 그럼 우리가 남매라는 거야? 남매끼리 결혼하는 거 봤어? 엄마 오바 좀 하지 마. 아들 같은 사위 딱 거기까지만 해. 라고 진심 화를 냈는데 옆에서 이모가 어찌나 배꼽을 잡고 깔깔 웃던지 설마 네 엄마가 네 남편 뺏어다가 아들 삼겠냐? 그냥 예쁜 사위한테 엄마 해주고 싶어서 하는 말이지. 애가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라고 하는데 괜히 저만 민망해졌다니까요. 아무튼 그런 계기들로 저랑 엄마의 사이는 7년의 공백을 메워가기 시작했는데 저희 엄마는 저희 결혼식에도 행여 아들 같은 사이가 상처받을까 혼주석도 없애고 다른 하객들과 같이 앉겠다고 하셨어요. 어차피 저도 아빠가 안 계시니 저희는 둘이 동시 입장했는데 저희 엄마가 벌떡 일어나 누구보다 큰 축하와 축복을 해주셨죠. 그래서 양가 부모님 사진을 찍을 땐 저희 엄마가 저희 부부 사이에서 팔짱을 끼고 세상 다 가진 듯 웃으셨는데 저는 그 사진이 제일로 좋아서 지금까지도 그 사진을 거실 벽에 걸어놓고 있답니다. 저희 남편도 그 사진이 제일 잘 나왔다고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서울 신혼집에서, 그리고 저희 엄마는 서산에서 떨어져 지냈는데요. 원래도 떨어져 살았는데 결혼 후에는 그 거리가 무색하리만큼 자주 왕래하며 만났어요. 사람 마음이 진짜 이상한 게 그렇게 평생 용서하지 않고 볼 일 없다고 생각한 저였는데 엄마는 엄마라고 애틋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마도 고모에게 느꼈던 배신감과 엄마 없이 지냈던 서러움이 남편을 만나 엄마를 받아들이게 한 것만 같았는데요. 엄마 역시 지난 날을 매일같이 후회한다며 자기는 하늘나라에 가서도 아빠만 만날 수 있으면 지옥 불구덩이도 뛰어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겪으며 착한 것도 죄라는 마음에 평생 써보지도 않았던 색안경과 편견을 갖고 사람을 멀리하며 지냈다고 했는데 또 장사를 할 때 보면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아,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 얼굴 보니까 어디 아프기라도 했던 거야? 안 되겠다. 오늘 장조림이랑 오이지 많이 했거든? 이거 내가 서비스로 줄게. 가서 밥 좀 푹푹 많이 먹어. 어이 총각, 매일 그렇게 고기만 사갖고 가면 어떡해. 이거 내가 돈 안 받을 테니까 나물 반찬 좀 챙겨가. 골고루 먹어야지. 이거 내가 떠리로 주는 거 아니고 아까 점심시간에 새로 무친 거거든? 그니까 가서 고추장만 넣고 비빔밥을 만들어 먹든 즉석밥에 반찬으로 먹든 좀 먹어. 이렇게 손님이 말하기도 전에 본인이 퍼주기 바빴는데 저희 이모도 저건 어쩔 수 없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뭐 그 덕에 인심 후한 사장님이라고 단골이 많기도 했는데 음식 솜씨는 저희 이모랑 엄마가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결혼 후에도 저희 부부도 제가 음식을 잘하지 못해 음식을 받아서 먹었는데 그럼 정말 소 돼지라도 키우는 건지 두 사람 먹는데 택배 기사님도 힘들어할 만큼 많은 양의 국과 반찬이 배달되어 왔어요. 덕분에 저도 그렇게 반찬들이 오는 날에는 이웃들에게 나눠드리게 됐는데 다 먹지 못해서 버리게 되면 그것도 아깝고 곤란한 일이니 엄마 덕에 선심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덕에 이웃들에게 매번 고맙다고 과일도 받고 감자나 고구마, 옥수수 같은 것도 받으며 꽤 잘 지내게 되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자주 듣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애기는 언제 가죠? 애기 울음소리 들어본 적이 한참 됐는데 어디 애기 소리 좀 들어보자. 시끄럽다고 민원넣고 그러지 않을 테니까 하나 낳아봐. 아니다. 이왕이면 둘 셋 낳고 내가 애기 보는 거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아이 언제 가지냐?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애를 갖는 게 좋다 하시며 불필요한 관심을 주시기도 했는데 둘 다 아이 생각이 없는 건 아니라서 그때부터 조금씩 초조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 부부가 그래도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 건지 자연 임신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고 산부인과 검사를 받아도 둘 다 문제가 없다며 열심히 노력해보다 정 안 되겠으면 시험관 시술을 고려해 보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저희 난임 기간이 시작되었어요. 시험관 시술이라는 것도 진짜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소중한 생명을 갖는 거니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참고 견뎠는데 2번 정도 임신에 성공했으나 초기에 유산을 하면서 저는 몸도 마음도 우울해졌어요. 그때 남편이 언제든지 포기해도 된다고 했는데 저는 포기가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렇게 임신이 어려울지 모르고 남편과 이세 계획을 세우며 주고받은 말들이 있었는데 그때 남편은 아이를 최대한 많이 낳아서 북적북적하게 살고 싶다고 했어요. 그게 자기의 꿈이었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어린이날은 뭘 하고 크리스마스엔 자기가 직접 산타 분장을 해서 나타나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겠다는 등 별의별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는 내심 꼭 그런 가정을 만들어 남편의 꿈을 이뤄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둘 셋은 고사하고 한 명도 이리 갖기가 어려웠으니 너무 우울했는데 거기에 남편은 또 둘만 재미있게 살아도 된다고 하니 그 말을 믿을 리가 없었어요. 거기에 엄마는 애타게 손주 소식을 기다리면서도 행여 제가 신경 쓸까봐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했는데요. 엄마는 손주보다 니들이 더 중요해. 손주야 없어도 상관없지. 그러니까 너 힘들면 그만해라. 이렇게 말하는 엄마였지만 이모한테는 왜 임신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침울해 하셨어요. 그걸 또 제가 못 봤으면 좋았는데 우연히 보게 되었고 그 후로는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해서 저희 부부는 제가 우겨서 난임센터도 다니게 되었는데 성공 사례도 있긴 했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았으니 저희 부부도 그렇게 될까 마음이 늘 무거웠어요. 그리고 밖에서 애기들만 보면 그렇게 눈에서 눈물이 나왔는데 남편이 그 모습을 보더니 우리 이제 진짜 그만하자. 애기 없어도 상관없어. 우리끼리 재미있게 살면 되지. 내가 생각해보니까 애기 있으면 여행도 잘 못 다니고 자기는 또 출산하고 힘들잖아. 에이, 안 하는 게 더 좋아. 그니까 우리 애기 갖는 거 이제 그만하고 신나게 놀러나 다니자. 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남편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난임 기간을 무려 7, 8년 겪다 보니 몸과 마음이 축 나서 제 스스로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 이쯤 했으면 포기할까 하는 마음이 들었고 며칠 끙끙 앓고 털고 일어나려 했는데 그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건 바로 알아누웠다는 딸 소식에 보양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서울로 온 엄마가 아빠처럼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어찌나 손발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튀어나올 정도로 요동을 치는지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소식을 접한 남편이 나서서 저 대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는데요. 저희 엄마는 곧장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출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살 확률이 20%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병원에서 말했고 저는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렇게 엄마까지 잃어버리는 건가 너무 공포스러웠는데 남편은 무슨 말이냐고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자기는 엄마를 믿는다고 저도 엄마를 믿으라고 했는데 그때 남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기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가까스로 버티며 홀로 수술실 앞에서 망부석이 된 남편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힘들다고 집에 가서 쉬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제가 그때 몸도 별로 좋지 않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병원에 왔기 때문에 남편은 집에 가서 있다가 자기의 연락을 기다렸다가 필요한 것들을 좀 챙겨오는 게 어떻겠냐고 했는데 저는 싫다고 했어요. 우리 엄마 딸인 내가 있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이런 거 길게 봐야 해. 그리고 자기랑 내가 한 몸인데 내가 있으면 자기가 있는 거지. 지금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최선이야. 자기 요즘 몸 컨디션 별로라고 힘들어했잖아. 일단 자기부터 빨리 컨디션 회복하고 나랑 교대하자. 아까 수술 잘 끝나도 오늘은 중환자실 가셔야 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사실상 자기 여기 있어도 잠깐 면회밖에는 안 돼. 내가 전화할게. 라며 저를 무조건 집으로 돌려보내려 했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안 좋은 결과가 있거나 수술이 끝난 엄마의 모습이 너무 좋지 않으면 제가 충격을 받을까봐 자기가 먼저 확인하고 저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했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남편이 왜 저러나 짜증이 났어요. 내가 자식이지 자기가 자식인가? 그런 생각도 했는데 일단 정말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병원에 온 거라 남편의 말을 듣기로 했죠. 대신 내일 아침 일찍 만반의 준비를 해서 병원에 다시 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남편에게 꼭 전화달라고 이야기한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현관문으로 들어오는 순간 후들거렸던 다리는 힘을 아주 잃었어요. 그래서 신발도 벗지 못하고 현관에 주저앉아 한참을 서럽게 목 놓아 울었던 저는 이 모든 걸 안쓰럽게 지켜보실 것만 같은 아빠한테 제발 엄마를 데려가지 말라고 떨어져 지낸 시간이 너무 기니까 조금 더 같이 지내고 싶다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빌었는데요. 집에 온 지 2시간 후에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엄마 수술 잘 끝났어. 중간에 위험했던 순간이 있었다곤 하는데 무사히 고비도 잘 넘겼고 지금은 회복실에 있다가
당분간은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본다고 하더라고. 나 엄마 얼굴 보고 자기한테 사진도 찍어서 집에 갈게. 우리 자기 많이 놀랐을 텐데 엄마 괜찮아. 내가 괜찮을 거라고 했잖아. 이제 잘 회복하고 깨어나면 아무 문제 없어. 정말? 우리 엄마 진짜 아무 문제 없는 거 맞지? 맞다니까. 우리 빨리 엄마 깨어나시라고 기도하자. 그러자. 저는 마지막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말처럼 씩씩하게 버티자고 다짐했는데요. 괜한 임신을 바랄 것이 아니라 지금은 엄마의 건강만 바라고 있었죠. 그래서 제 손으로 병간호도 다 하고 엄마가 의식이 돌아오면 그때부터는 우리 같이 살자고 얘기하려고 마음먹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엄마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심지어 한 달이 지나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병원에서는 지금 이 상태면 의식을 언제 회복할 수 있는지 장담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두렵고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는 사이 이모 역시 충격이 컸는지 허구한 날 울면서 우리 언니 잘못되면 어쩌니? 그렇게 형부가고 고생만 직살나게 했는데 이제 좀 너랑 정서방 만나 사람답게 살기 시작했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 언니한테 일어났다니. 진짜 너무 속상해. 라고 속상해 하셨는데 가게 문도 며칠째 닫고 이모는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누웠다고 하더라고요. 이모부도 저희 엄마 병원에 가봐야 하는데 이모가 너무 상태가 좋지 않아 못 간다고 미안하다고 하실 정도였는데 저는 실상은 아니었지만 괜찮다고 했어요. 사실 이모를 보면 제가 와르르 무너져 울 것 같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사고를 당한 후 저는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약하고 눈물이 많은 사람인 줄 처음 알았는데 그 피가 어디로 가나요? 저 역시 엄마 딸이 맞더라고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제 자상한 남편은 저를 필사적으로 지켜줬는데 남편은 매일 저에게 괜찮다고 엄마가 피곤하셔서 밀린 잠을 자는 거라며 갖은 핑계를 만들어 저를 위로했죠. 저도 남편의 마음을 알았기에 맞다고 우리 엄마 곧 깨어나실 거라고 둘이 눈물이 그렁그렁해서는 애써 웃으려 했는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한 달 가까운 시간이 되었어요.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수술 끝나고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는 일반 병실로 옮겨서 저와 남편이 수시로 엄마 곁을 지킬 수 있었는데 거의 남편이 자기가 있겠다고 해서 저보다 저희 남편이 병원에 있는 날이 더 많았어요. 대신 평일 낮 시간은 남편이 일을 가야 하니 제가 있었어요. 저는 임신 준비를 하면서 일을 그만뒀기 때문에 낮 시간엔 엄마 곁을 지킬 수 있었죠. 그리고 휴일은 항상 남편이 24시간 엄마 곁을 지키고 싶어 했는데요. 제가 아무리 괜찮다고 같이 하자고 해도 밤에는 자기가 있겠다고 고집을 피우던 남편이었어요. 그러면서 남편은 엄마 곁에서 물수건으로 몸 구석구석 닦아드리고 다리도 주물러드리고 노래도 불러드렸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간호사님께 전해 듣게 되었죠. 그때는 저도 깜짝 놀랐죠. 그런데 간호사님이 연신 남편 칭찬을 하며 처음엔 우리 모두 남편분을 아들인 줄 알았다니까요. 딸이 며느리고. 근데 기록 보니까 사위가 저러고 있는 거라 우리 모두 남편분 팬이 됐어요. 요즘 진짜 저런 사람 없거든요. 저희 수간호사님도 무진장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라고 신기했어요. 라고 하는데 저는 새삼 남편에게 너무 고마움을 느꼈어요. 친자식도 하기 힘든 일을 저렇게나 정성을 다해 하다니 저도 제 남편의 진심에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저의 거실 벽에 걸린 것처럼 엄마 사랑을 남편과 공유하며 아주 오랫동안 행복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러니 엄마만 깨어나면 이제 우리 가족에게 남은 건 행복밖에 없다는 생각뿐이었는데요. 그렇게 엄마 의식이 돌아오길 기다리던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병원이 아닌 요양시설을 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즈음 저보다도 남편이 살이 너무 많이 빠져 있었어요. 얼마나 살이 빠졌냐면 옷들이 전부 커서 못 입을 정도였는데 새 옷을 사지 않으면 입고 다닐 옷이 없는 판이었죠.
그래서 그날은 남편 옷 좀 사려고 근처 아울렛을 돌고 있었는데 남편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가 깨어나셨다면서 저더러 빨리 병원에 오라고 했죠. 저는 정말 만세라도 외칠 기세로 정말? 하고 외쳤고 불이 나게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갔죠. 그러자 정말로 의식을 찾은 엄마가 저를 보고 빙그레 웃으시는데 저는 아이처럼 달려가 엄마를 안았어요. 엄마,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왜 이렇게 늦잠을 오래 잤어? 나 무서웠잖아. 아휴, 우리 딸. 엄마 못 깨어날까봐 무서웠어? 엄마가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지 몰랐네. 미안해. 우리 아들도 병간호시켜서 미안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깨어나셨으니까 저는 다 괜찮아요. 저는 엄마만 무사히 저희 곁에 계실 수 있으면 진짜 다 괜찮아요. 남편은 그런 말을 하면서 끝내 울음을 참지 못했어요. 나중엔 저보다 더 엉엉거리며 서럽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두 팔을 벌려 남편을 안아주셨는데 그 병실에 있던 사람 중에 울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마치 언제 의식을 잃었던 사람이었냐는 듯 건강하게 퇴원하셨는데 병원을 나서려는 그때 엄마가 저에게 그러셨어요. 근데 딸, 혹시 아기 가졌니? 이렇게 말하셨는데 저랑 남편은 깜짝 놀랐죠. 그럴 리가 없었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고, 혹시 의식 잃었을 때 꿈이라도 꿨냐고 농담 반 진담 반 말했는데 엄마는 제 몸이 좀 변한 것 같다고 집에 가는 길에 산부인과에 들러보자고 하셨어요. 저는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냐? 저는 곧 월경을 할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고는 했는데 엄마가 그러니까 괜히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고 저는 산부인과에 들르기 전에 임신 테스트기를 먼저 사서 화장실에서 확인을 했는데 아주 또렷한 두 줄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처음 보는 그 두 줄이 너무 신기했는데요. 저는 곧장 남편과 엄마에게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주고 산부인과로 향했어요. 그리고 벌써 임신 8주라며 아이 심장 뛰는 소리도 들었어요. 벌써 몇 번째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모를 저희 부부와 엄마였어요. 그동안 제 컨디션이 나빴던 이유가 다 이것 때문이었더라고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무심한 엄마였는데 그렇게 집에 돌아오니 저희 남편은 신이 났어요. 오늘은 아주 기쁜 날이 연달아 있으니까 이 집안 머슴인 제가 두 마나님을 모시겠습니다. 아유, 됐어. 거기에 엄마는 빼야지. 그리고 음식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건데 뭘 할 줄 안다고. 에이, 엄마도 참 저 잘하는 거 되게 많아요. 제가 기회가 없어서 못 보여드려서 그렇지 사실 음식은 제가 수정이보다 한 수 위라니까요. 엄마는 기다렸다가 맛만 보시면 됩니다. 아마 맛을 보시면 이젠 장모님이 아니라 저랑 반찬 가게 하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뭐? 아유, 저 넉살을 어쩌면 좋아. 내가 저 넉살 보고 싶어서 벌떡 일어났지. 엄마도 참 그랬으면 더 일찍 깨어났어야지. 우리가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엄마 깨어나길 기다렸대. 사람 피를 말리고 일어났으면서 무슨 벌떡이야? 아유, 그랬네. 엄마가 잘못했지. 앞으로 평생 엄마가 갚을 빚만 또 생겼네. 빚은 무슨, 앞으로 평생 행복할 날만 남았지. 이젠 셋이 아니라 넷이잖아. 그러니까 엄마도 서산에 갈 생각하지 말고 이제 우리랑 살아. 우리 애도 엄마가 키워줘야지. 너 벌써부터 엄마더러 애 보라고 시키려고? 이모가 그러는데 애 봐준 보람은 없다던데. 그야 나는 모르지. 근데 엄만 싫어? 그래서 나보다 이모가 더 좋다고? 아님 그 반찬 가게가 우리보다 더 중요한가? 그럴 리가. 엄마도 그냥 해본 소리지. 설마 엄마가 우리 딸이 하는 부탁을 거절하겠어? 엄마는 우리 딸이랑 아들 그리고 태어날 우리 손주를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할 수 있어. 예전에 네 아빠처럼 다 해줄 거야. 하물며 엄마는 다시 태어났는데 뭘 못하겠니? 그럼 진짜 이제 여기서 사는 거다. 나중에 말 바꾸면 안 돼. 그래, 엄마도 여기서 아들, 딸, 손주까지 엄마 아주 째지게 살아보자. 그래서 저희 가족은 그렇게 함께하기로 했어요. 이모는 그 소식에 잠깐 서운하다고 난리가 났지만
이젠 자식을 옆에서 편하게 지내라고 나중엔 엄마를 꽉 안아주었죠. 그리고 지금 막달이 가까워지는 제 옆에서 엄마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챙기면서 새 식구 맞을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 아주 요즘은 저희 부부보다 저희 엄마가 더 저희 아이를 기다리는 눈치예요. 벌써 아이 이름까지 유명하다는 장명소에서 지어와서는 계속 부르고 계신데 요즘은 할머니 부름에 자기 여기 있다고 대답이라도 하고 싶은지 뱃속 아이의 태동이 심상치 않아요. 마치 자기 존재를 제일 먼저 알아봐준 사람이 할머니라는 걸 안다는 듯 벌써부터 할머니만 좋아할 낌새가 다분한데 참고로 제 뱃속 아이의 성별은 왕자님입니다. 사실 벌써부터 걱정이에요. 아들 엄마는 힘들다고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진통 오는 것도 무섭고 출산하는 것도 무섭고 낳아서 키울 일도 겁이 덜컥덜컥 나는데 저희 애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발길질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한 번은 발바닥 모양으로 제 배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적도 있었는데 태어나서도 말썽 꽤나 피울 것 같다고 남편이 각오를 단단히 하자고 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벌써부터 같이 축구 잘 기대 맨날 싱글벙글인데 이게 바로 엄마 아빠의 온도 차이인가 봅니다. 그래도 뭐 그렇게 바라던 아이이니 말은 이렇게 해도 저는 매일 감사하고 행복해요. 자식을 낳아보면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다고 하던데 저는 그저 제 아이를 사랑으로 키울 생각입니다. 나중엔 마음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지만 지금은 공부 못해도 상관없고 말썽 피워도 상관없으니 그저 아빠 닮은 건강한 아이로 자라길 바랄 뿐이에요. 그 이상을 바란다면 그건 욕심이죠. 어떻게 찾아온 귀한 선물인데요. 다만 엄마, 아빠, 할머니 너무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아주 작은 소망이 있다는 점만 우리 아이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인데 제가 지금 마음을 잃지 않고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도록 따뜻한 조언과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출산의 고통은 경험한 적이 없어 요즘 그게 제일 궁금하고 또 두려운데 저도 이젠 정말 어른이 되려나 봐요. 엄마가 전에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 엄마는 아이를 낳았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엄마라고 불러주던 날 되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래 저 자신도 제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던 그날을 잊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출산의 고통은 그런 기쁨에 견줄 것도 아니라며 저더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부디 엄마의 그 말이 진짜이길 바라며 저는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저희 남편 자랑하고 싶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연 말미에 적어보자면 저희 남편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저는 하늘에 계신 아빠가 당신이랑 꼭 닮은 저희 남편을 저에게 보내줬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런 아빠가 보내준 사람답게 저와 저희 엄마를 아주 많이 사랑하고 챙겨주는 사람인데 저도 저희 엄마도 이젠 저희 남편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답니다. 그만큼 저희 남편은 저희 가족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임신을 하기도 전부터 남편이 좋은 아빠가 될 거라는 걸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 저희 집은 저만 잘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전생에 무슨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우리 남편을 만났을까요? 그러니 이런 좋은 사람을 곁에 오랫동안 둘 수 있도록 저도 걸맞는 좋은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아울러 저희 엄마한테도 착한 딸이자 태어날 아이한테는 현명한 엄마가 되고 싶은 바람이 큰데 앞으로 노력하며 즐겁게 살아보도록 할게요. 어디서 그런 글을 봤는데 인생이 심심하면 아들을 낳으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재미난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아직은 모르지만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